지난 시간에는 정주영이 영국에서 차관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부분까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는 아직도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남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관문이라 할 것입니다. 영국은행이 외국에 차관을 해주려면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국에 보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신용보증국 총재가 배를 구매해 줄 사람의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그걸 보고 승인해 줄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배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작은 배도 아니고 5천만 달러가 넘는 큰 배를 세계 유수의 조선소들을 다 제쳐놓고 선박 건조 경험도 전혀 없고 조선소도 없는 당신에게 주문하겠습니까? 설사 당신네가 배를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원리금을 갚을 수가 있겠소? 입장을 바꿔 당신이 나라면은 배를 주문할 사람도 없는데 보증을 선뜻 서줄 수 있겠소? 그러니까 배를 구매할 사람이 있다는 확실한 증명을 먼저 내놓지 않는 이상 나는 이 차관을 승인해 줄 수가 없소. 참으로 난감했지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가난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이런 큰 유조선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설령 배를 만든다고 해도 그 배를 믿고 구매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다시 울산 미포만의 황량한 바닷가 흑백 사진을 꺼내놓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봐도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정신 나간 사람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도전 정신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누구냐? 천하의 정주영이 아니냐? 여기서 무너질 내가 아니지. 그날부터 마음을 다잡아먹고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소에서 만들지도 않는 배의 구매자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허허벌판 모래사장 사진 한 장 내밀면서 당신이 내 배를 사주겠다고 계약만 한다면 내가 영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 백사장에다가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어 주겠소. 이렇게 말한다면 미친놈 취급당하기 딱 좋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다 보니까 그런 정신줄로 온 사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 리바노스 회장이었습니다. 리바노스가 정주영의 배포를 믿고 미포의 백사장 사진만 본 후 선뜻 계약에 나섰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박 경영자 리바노스가 정주영의 사람 됨됨이 하나만 믿고 파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지요. 정주영도 역시 그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배를 만들어주겠다. 대신 가격도 저렴하게 해주겠다.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계약금의 이자를 얹어 돌려주겠다. 그래서 계약금은 조금만 받겠다. 진척 상황을 봐가며 대금은 조금씩 지급해도 좋다. 우리가 만든 배에 하자가 있으면 인수를 안 해도 좋다. 원금은 몽땅 되돌려 주겠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정주영은 리바노스가 보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에 있는 그의 별장으로 가서 유조선 2척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을 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신화적인 이야기지요. 그 후부터 정주영은 부하 직원들이 어렵다고 할 때마다 이봐 책임자 해보기는 해서 이런 유행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관에 성공한 정주영이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대통령도 청와대 정문까지 달려나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정주영이 미포만 지도를 펴놓고 볼펜으로 배치도를 그려가면서 본인의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옆에서 빙긋이 웃으며 비서관에게
정사장이 그린 그대로 공장을 짓게 해주도록 허가하게 하고 정부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지원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훗날 대통령이 울산 현장에 자주 들러 막걸리를 함께 나누며 정주영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준비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조선소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다시 배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정주영은 이때 그의 특기인 역발상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조선소를 지어놓고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와 배 만드는 것을 동시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선소는 조선소이고 선박건조는 선박건조다. 반드시 다 지어진 조선소 안에서 선박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 것이더냐? 그러면서 그는 조선소 건설과 선박 건조를 병행하여 진행시켰습니다. 먼저 스웨덴에서 최고의 선박 설계 기술자를 데려와 배 만드는 기술부터 배웠습니다. 배 만드는 공장이 없다 보니 백사장의 모래를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커다란 구덩이부터 만들었습니다. 섬에 나오는 물을 펌프로 퍼내가면서 그 모래 구덩이 속에서 최초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공장도 없이 도크도 없이 모래를 파내고 그 구덩이 속에서 이바노수가 주문한 배 한 척을 만드는 동시에 방파제를 쌓고 바다를 준설하고 안벽을 만들고 도크를 만들고 14만 평의 공장 짓는 일을 병행시켰습니다. 거의 모든 직원들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여기저기 고인 웅덩이 물에 대충 얼굴만 씻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작업화 끈도 풀지 못한 채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쉬지 않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정주영도 거의 울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어쩌다 서울에 오면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른 새벽 남대문 시장 근처를 지날 때 부부가 그날 팔 물건을 리어카에 실은 채 남편은 앞에서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며 길을 지나가는 장사꾼들을 보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정주영은 자신도 모르게 목젖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야만 생계를 꾸려갈 수 있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모든 이들의 삶은 다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진지하고 엄숙한 것이다. 얼마 안 되는 하루벌이를 위해서도 저토록 필사적으로 열심인데. 훗날 정주영은 그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유대감과 존경심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먹에 불끈 힘을 주며 다짐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 나같이 노력해서 하루빨리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최초의 배가 완성되던 날 막아놓았던 바다 쪽 수문을 열었습니다. 물이 모래구덩이로 쏴 들어오면서 배가 붕 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배가 바다 쪽으로 스르르 밀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온통 뒤집어졌지요. 직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목 놓아 통곡하는 바람에 백사장은 온통 웃음과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 한 척의 배도 만들지 못했던 우리가 세계적인 대형 선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제1의 조선왕국으로 성장하는 바탕이 되었지요. 건조 능력 70만 톤, 부지 60만 평, 70만 톤급 드라이도크 2기를 갖춘 국제 규모의 조선소 준공을 본 것은 1974년 6월이었으니 기공식을 했던 1972년부터 2년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하여 조선입국이라는 휘호를 써주었습니다. 배 만드는 기술로 나라를 이렇게 세우자라는 뜻이겠지요. 현대조선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한창 잘 나가는 듯 하던 조선사업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1973년부터 불어닥친 오일 쇼크 때문이었죠.
세계가 불황에 빠지자 유조선을 주문했던 선주들이 배를 찾아가지 않겠다면서 취소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조선이 만든 배 가운데 3척이 울산 앞바다에 그냥 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척은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 리바노스가 주문한 유조선이었지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현대조선으로서는 휘청할 수밖에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정주영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을 내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은 배를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정주영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1976년 3월 인도에 가지 않은 초대형 유조선 3척을 가지고 아세아 상선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중동에서 수입해오는 기름을 우리가 우리 유조선으로 운반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름을 실어 날라주었던 외국 선박 회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죠. 아시아 상선의 수송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1,4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주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주장이지. 내가 택시를 타다가 자가용을 구입했는데 왜 택시회사에 돈을 줘야 하나? 그동안 우리에게 유조선이 없다 보니 자기네 배를 택시처럼 돈 주고 빌려 쓴 것인데 우리가 배를 만들고 우리 배로 우리 기름을 운반하겠다는데 돈을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정주영은 뚝심으로 버티었습니다. 8개월을 버티었더니 300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옴싹달싹 안 하고 버텼죠. 결국에는 10원도 안 주고 우리 기름을 현대 아시아 상선에서 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뚝심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출발했던 아시아 상선이 오늘날 현대 상선이 된 것입니다. 오일 쇼크로 정주영을 몹시 힘들게 했던 현대조선은 요즘 세계 최고의 현대중공업이 됐습니다.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다 만들어진 유조선을 안 찾아가려고 때를 썼던 리바노스였지만 정주영은 그를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황량한 모래벌판 흑백 사진 한 장만 보고 배 2척을 주문해 주었던 지난날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못다한 이야기는 29강에서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